신성연립 따로 건축 계획을 한다면 빌라가 7억대로 팔릴까요? 신성연립을 따로 개발을 했을 때와 모아타운 통합으로 개발을 했을 때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신성연립의 필지는 3000제곱미터 미만으로 길쭉하게 생겼는데요. 이쪽에 도서관 옹벽이 있어요. 기존 건축물도 도서관 옹벽과 이격거리가 있는데 이것이 건축 규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신성연립을 건축 배치를 하게 되면 이 도서관 옹벽에서 거리를 멀리 떼어야만 해요. 이 폭이 27에서 28m이기 때문에 규제가 상당한 땅인 거죠. 만약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 주차장 진입 도로와 지하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로 잡아먹는 면적이 상당하고요. 이렇게 꺾이는 구간들의 각도와 반지름이 아파트의 규격을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상당히 급하게 꺾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필지 자체의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서 신성연립만 따로 소규모 재건축을 했었을 때에는 세대수의 1.08배의 주차 면수가 계획이 되었었고, 모아타운 통합으로 진행을 할 때에는 세대수의 1.2배로 계획을 한 것이고요. 주차장의 위치도 모아타운 통합으로서는 지하주차장 1층, 2층으로 전부 다 지하로 넣는 건데, 신성연립만 따로 했을 때는 지상에 50대 넣고 지하에 32대 넣고 지상에 대는 차가 더 많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하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와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너무 커서 지하주차장을 1층을 파더라도 주차 면수 확보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2층, 3층 파면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건축 설계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옹벽과의 거리가 상당한 건축 규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떼어서 건축 배치를 하는 것은 모아타운 통합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떼어서 계획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일조권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높이 계획을 한 것인데, 모아타운 통합의 경우는 필지가 넓고 네모나기 때문에 이 영역을 지하를 2층으로 땅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면수 확보가 가능한 것이고요. 특히 1-2 구역과 같이 주차장을 팔 거잖아요. 모아타운의 특례이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저렴한 공사비로 많은 주차 면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신성연립만 따로 했었을 때에는 이렇게 비좁아서 주차 면수가 확보하기가 힘든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필지 자체의 설계상 불리한 점들 때문에 신성연립만 따로 계획을 하게 되면은 6층 대신에 1층 필로티는 주차장으로 대부분 쓰는 것이고, 주택 층수는 5층인 거고요. 모아타운 통합으로 진행을 할 때는 층수를 15층으로 계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신성연립만 따로 하게 되면 172%밖에 못 찾아 먹는데, 모아타운 통합으로는 250% 법적 상한을 찾아 먹을 수 있게 되고요. 땅이 넓으니까요. 이래서 비례율은 신성만 따로 했을 땐 119%, 모아타운 통합은 129%로 10%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사업성 분석의 근거를 살펴보시면 신성연립만 따로 했을 때 일반 분양가를 전용 면적 52에서 56제곱미터를 7억대로 분양을 하는 걸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지하주차장은 없지만 좀 고급으로 지어놓은 신축 빌라가 아름채가 있잖아요. 이 전용 면적 56제곱미터, 54제곱미터 이런 물건들이 대부분 4억대로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1층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지상에 주차 면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빌라가 7억대로 팔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7억대로 분양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성연립만 따로 지하 1층을 땅을 파서 공사를 할 때는 공사비도 950만원으로 비싸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이 시공비를 내린다면 이게 고급 빌라가 아니라 저품질 빌라가 되어 가는 것일 테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비례율이 119%가 나온 것이고, 모아타운 통합의 경우는 일반 분양가를 59제곱미터 10억, 84제곱미터를 14억 정도로 계산을 한 것인데요. 우리 동네에 이편한 세상이 59제곱미터가 4년간 평균 금액이 11억 8천이고요. 84제곱미터 평균 금액이 13억 9천이에요.
지금 저희가 계산한 일반 분양가랑 크게 다르지 않는 거죠. 근데 2000세대 이상으로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 가격보다 높게 일반 분양을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 금액은 상당히 지금 시세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평당 공사비,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를 살펴보시면 올해 800만원대를 넘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하를 2층을 파는 계획으로 평당 공사비 850을 입력해서 비례율이 129%가 나온 거예요. 추정 분담금과 시세 차익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신성연립만 따로 했을 때는 투자 원금 5억 2천으로 7억대에 팔릴지 말지 모르는 빌라를 가지게 되는데, 어쨌든 7억 4천에 팔린다라고 가정하면 2억 2천의 시세 차익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모아타운 통합으로 진행했을 시에는 투자 원금 6억 7천으로 현재 기준 이편한 세상의 평균 시세를 고려해서 면적 환산을 했을 때 11억 2천에는 팔 수가 있을 것으로 계산이 돼요. 그랬을 때 시세 차익은 4억 5천인 거죠. 그리고 모아타운 통합의 경우는 SH 공동사업 시행을 통해서 2-1구역과 2-2구역을 하나의 사업 시행구역으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비례율이 무진장 증가합니다. 비례율이 20%가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투자 원금 6억으로 11억 2천짜리 아파트를 얻는 셈이에요. 그래서 시세 차익은 5억 2천으로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높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모아타운 통합으로 진행할 때는 최고 높이를 29층으로 계획하려고 해요. 일원동 대청마을처럼요. 7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이 현실적인 계획일까요? 11억 8천짜리 대단지 새 아파트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계획일까요? 답은 간단하게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 옆에 땅 있잖아요. 여기가 사실 모아타운 관리 계획을 보시면 2-1구역에서 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신성연립만 따로 한다면 신성연립 분들만 비용을 부담해서 이 도로를 확폭을 해야 될 것으로, 그래야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모아타운 2-1구역과 2-2구역이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 명에서 돈을 나눠서 이 도로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규모의 경제의 미덕입니다. 감사합니다.